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을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액티브 러닝 연구 중에서 어떤 쿼리 스트레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를 이제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How to select which active learning strategy is best suited for your specific problem and budget 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 즉 이 쿼리 스트레치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액티브 러닝의 목적으로는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를 다 어노테이션 하기에는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 어노테이션을 해서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고 대신에 소수의 어노테이션만으로도 모델 성능 향상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쿼리 스트레치를 통해 사전에 정의해 놓은 데이터 수만큼 선택을 해서 쿼리를 뽑아주고요. 그 쿼리들을 휴먼 어노테이터를 통해 레이블링을 수행한 후 레이블 데이터에 추가해서 다시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순환적인 방향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쿼리 스트레치가 다양하게 연구가 돼서 이제 제한이 되어 왔는데 그 수많은 쿼리 스트레치 중에 어떤 쿼리 스트레치를 현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또 고민이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현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쿼리 스트레치가 적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이제 가정을 하고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데이터셋 안에 이제 쉬운 데이터와 어려운 데이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데이터라는 거는 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티피컬한 이그젬플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서의 파란 색깔 표시로 나타나 있는 포인트들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반대로 같은 클래스긴 하지만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들을 빨간 색깔 포인트로 표시한 것처럼 레어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일반적인 데이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만큼 중복된 정보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대로 흔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는 학습하기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 패턴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흔하지 않은 데이터는 학습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이 레어한 이그젬플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쿼리 스트레치들은 이 모델의 불확실성, uncertainty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에 버짓, 여기서의 버짓은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버짓이 큰 경우 대부분의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버짓이 그럼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버짓이 작은 상황에서도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유용한
데이터들을 정보량이 높은 데이터들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쿼리 스토리지도 이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이제 두 가지 내용처럼 버짓의 크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쿼리 스트레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에 맞게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상황에 맞는 쿼리 스트레치들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연구에 대한 이제 모티베이션과 방법론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상황을 어떤 쿼리 스트레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그 상황을 판단하고자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평가 방식이 Derivative Based Test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erivative Based Test라는 거는 데이터 난이도별 수집된 비율로 인해서 성능의 변화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쿼리 스트레치가 서로 다름을 우선 이론적으로 이제 잘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테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는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노테이션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라지 D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제 수집되어 있는 언레이블 데이터 라지 U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이제 서브셋 저희가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수집해 나가는 데이터 셋이죠. 그거를 이제 액티브 셋 라지 A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수집되어 있는 레이블링을 다 수행한 레이블 데이터 셋 라지 L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라지 A와 라지 L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한 총 레이블 데이터 셋을 라지 T라고 표현을 하고 이 라지 T의 크기를 이제 버짓 라지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레이블 데이터 셋으로 이 러너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 러너를 통해서 이 라지 E라는 에러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D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앞서 예시를 들어서 데이터셋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쉬운 이그샘플로 모여있는 데이터셋인 D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데이터셋 이그샘플들로 모여있는 하드 데이터셋 D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P는 이 D로우가 라지 D에서 추출되었을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요. P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드 데이터셋이 라지 D에서 추출되었을 확률은 1-P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나눴으면 이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러너를 학습할 수가 있고요. 그때 각각의 러너를 D로우, D하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각 러너마다의 에러를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에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여기 오른쪽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알파라는 것은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이제 값이고 이 이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에러가 하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에러와 동일해지려면 이로 x가 이 하이 a 알파 x다 라고 표현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는 example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xample의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개의
쉬운 example로 학습한 이 로우와 동일해지려면 이 하이에서는 이제 알파가 0.1일 때 10개만큼의 example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에러를 통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에러에 대해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봐야 할 또 노테이션 중에 하나가 이 Q라는 값입니다. 이 Q라는 값은 이제 large B, 그러니까 이제 버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버짓 중에 쉬운 example이 들어있는 쉬운 example이 large B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과 동일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 로우에서 데이터가 선택되었을 확률이죠. large B에 있는 example들이 반대로 이 Q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률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이터셋에서 이 large B에 있는 example들이 추출되었을 확률은 1-Q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 large B만큼 이제 사용했을 때 에러가 쉬운 example들과 어려운 example들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나눴을 때 이런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 액티브 러닝에서는 바로 이 Q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적의 Q를 이제 탐색하는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버짓에서 어떤 데이터셋, 그 쉬운 데이터셋 또는 어려운 데이터셋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집중해서 좀 더 데이터를 수집해야지 이 전체 에러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Q에 대해서 이제 에러를 이제 편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이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수식으로 또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토익 샘플을 통해서 이 Q 값의 변화에 따라 이 버짓이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P와 알파는 대부분의 이제 버짓이 이미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어떤 스페시픽한 문제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태스크에 또는 어떤 도메인의 데이터는 쉬운 데이터, 어려운 데이터 관계없이 두 개 반반 존재한다 라고 볼 때는 이게 P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쉬운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때의 에러와 어려운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때의 에러를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이그샘플 수를 통해 비교했을 때 알파가 0.05 정도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고정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도 각각 이렇게 값을 미리 지정한 다음에 토익 이그샘플을 통해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는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exponential 펑션을 기준으로 에러 펑션을 정의를 하였고요. 그림에서 이제 검정 색깔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최적의 Q가 0.5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의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임프루먼트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0보다 크면은 더 향상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Q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0보다 작았을 때는 해당 Q 값을 사용했을 때 이 무작위로 선택한 것보다 더 적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Q가 0.5보다 크다라는 것은 전체 이제 버짓에 포함되어 있는 이그샘플들이 좀 더 쉬운 데이터셋에서 많이 뽑힌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0.5보다 작다라는 것은 전체 버짓 B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그샘플들이 어려운 데이터셋에서 뽑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0.5보다 이 버짓의 수가 작을 때는 이 보라 색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여기서의 레전드 값을 보면은 0.6, 0.81 이런 식으로 0.5보다 큰 이 Q 값들이 랜덤하게 뽑은 이
Q 값보다 더 퍼포먼스 향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버짓이 작을 때는 쉬운 이그샘플에서 좀 더 데이터를 많이 뽑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점선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버짓이 좀 더 많아졌을 때죠. 그럴 때는 이 파란 색깔, 주황 색깔이 조금 더 Q가 0.5일 때보다 성능이 높게 향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주황 색깔은 0.5보다 작은 Q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이제 어려운 데이터셋으로부터 좀 더 데이터를 많이 뽑았을 때 퍼포먼스 향상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버짓에 따라서 이제 버짓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트랜지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그 P와 Q가 동일한 시점을 이제 BEQ라고 얘기합니다. 그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다른 쿼리 스트레치에 비해 좋은 방법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Q, 해당 시점에서 쉬운 데이터셋을 좀 더 많이 뽑았을 때, 어려운 데이터셋을 많이 뽑았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성능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데리버티브 베이스드 테스트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쉬운 데이터셋만 뽑거나 또는 어려운 데이터셋만 뽑거나 아니면 쉬운 데이터에서는 몇 퍼센트, 어려운 데이터에서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가 뭐 이런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레이블 데이터셋 라지 T는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분포에서 이미 수집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서 라지 T가 랜덤하게 뽑은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랜덤하게 뽑았을 이 비율, 그리고 또는 쉬운 데이터셋으로 뽑았을 비율, 또는 어려운 데이터셋으로 뽑았을 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해서 라지 T가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라지 T의 수집 비율을 이제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무작위로 뽑혔을 확률이 1- 이제 R hat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쉬운 데이터셋으로 뽑혔을 확률이 이제 R hat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첫 번째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작위로 그냥 전부 다 라지 D에서 뽑혔을 확률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또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쉬운 데이터셋에서는 안 뽑혔고 무작위로 뽑히거나 어려운 데이터셋에서만 뽑혔다라는 이제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가정에서는 이 P보다 이 Q가 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데이터셋에서는 데이터가 전부 안 뽑힌 상황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현재 버짓이 이 BEQ, 아까 전에 이제 토익 example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전 상황의 버짓이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랜덤하게 뽑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최적의 Q가 이제 P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버짓이 BEQ와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액티브 러닝이 지금 액티브 러닝에서 제한된 여러 가지 쿼리 스트레치들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에서는 현재 라지 B 버짓이 BEQ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어려운 점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기준을 쉬운 데이터셋 몇 퍼센트, 전체 데이터셋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좀 믹스드한 스트레치가
스트레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믹스드 스트레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레치만 바로 쓰는 것보단 좀 더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제 퓨어 스트레치, 특정 쉬운 데이터셋만 선택하거나 어려운 데이터셋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풀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라지 T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액티브 셋 라지 A에만 해당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레이블드 데이터셋인 이 라지 L은 이미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뭐 빼거나 이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이제 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 집합인 라지 A만 통제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포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라지 T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가정을 통해 상황을 살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라지 A이기 때문에 라지 A에 대해서 5가지 또 상황으로 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상황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 B low라는 것과 B high 2가지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B low라는 것은 지금은 버짓이 이제 적은 상황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B high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버짓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좀 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했을 때 이 2가지 기준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각 가정들은 믹스드 스트레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액티브 셋의 A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BEQ와 Blow, Bhigh 3가지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추출 확률들에 대한 가정들이 아예 제외되게 되고, Blow보다 현재 버짓이 작은 상황에서는 쉬운 데이터셋에서만 뽑을 수 있게, 또는 Bhigh보다 현재 버짓이 큰 경우에는 어려운 데이터셋으로부터만 뽑을 수 있게 해서 퓨어한 스트레치만 적용해서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3가지가 같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펜딕스 이제 A에 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표 시간상 거기는 생략해서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어펜딕스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액티브 셋 라지 A가 작을수록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보여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검정 색깔 점선은 이전 토익 example과 동일하게 Q가 P랑 동일한 상황이고 랜덤하게 셀렉션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옵티멀 Q가 이번에 Y축으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각각 점의 의미는, 숫자의 의미는 이 라지 B 중에 라지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트랜지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옵티멀 Q는 1에 수렴하게 되고, 이 오른쪽 버짓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옵티멀 Q가 이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이 BEQ보다 작을 때는 D low에서만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최적의 Q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이 버짓이 BEQ보다 큰 상황에서는 어려운 데이터셋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이제 Q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라지 A가 0에 수렴하게 되면은 결국엔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셋이 작아져야 하는가 라는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0에 수렴한다라는 것은 액티브 러닝을 통해 쿼리를 수집 안 한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액티브 셋이라는 것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이제 반복 과정을 통해서 수집하고자 하는 총 데이터셋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 데이터셋을 한 번에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보통의 이터러티브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것을 잘게 쪼개서 여러 번 수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작은 값을 수렴하도록 해서 액티브 셋 A를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 퓨어 스트레치를 적용하는 것이 최적의 쿼리 스트레치를 1 또는 0, Q를 1 또는 0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보면서 좀 헷갈린 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라운드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수행하는 액티브 러닝의 이 순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결국엔 이 믹스드 스트레치를 적용하게끔 이제 복잡하게끔 하기보다는 퓨어 스트레치, 아예 쉬운 데이터셋만 고르거나 어려운 데이터셋만 고르거나 이 버짓 EQ를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의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적용하고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이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선 내용에서는 이 결국엔 셀렉트 AL이라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에 대한 이제 근거 또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짓의 상황에 따라 쉬운 데이터셋만 적용해야 될 때와 어려운 데이터셋으로부터만 데이터를 선택하는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해야 될 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앞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그럼 현 시점이 로우 버짓이냐 하이 버짓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셀렉트 AL에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셀렉트 AL은 이제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가지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셋을 3개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서로 다른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전체 중에 일부 데이터, 그 유형의 일부 데이터를 제외를 해주고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 가장 위에서는 uncertainty가 높은 example, 그러니까 즉 어려운 example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일부 선택해서 제외해 주게 되고, 가운데는 무작위로 선택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마지막은 typical, 쉬운 데이터셋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다면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 서로 다른 3개의 모델로 학습을 해주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그런 학습된 3가지 모델을 각각 평가를 해서 모델 성능이 가장 낮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적합한 쿼리 스트레치를 선택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주황 색깔 어려운 데이터셋으로 선택했을 때 이 선택된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면 현재 시점의 모델은 어려운 데이터셋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쉬운 데이터셋을 제외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성능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면 현 시점에서는 이 쉬운 데이터셋이 조금 더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 그림은 앞선 설명을 좀 더 그림으로 다시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주황 색깔이 이제 easier dat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앞선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은 uncertainty가 높은 데이터 유형 일부를 지운 데이터셋이 주황 색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작을 때는 현 시점에 하드한 이그샘플들이 모델 성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하이 버짓 상황이고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을 선택할 수 있는 쿼리 스트레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알고리즘 수코드랑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몇 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별 이제 데이터 선택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하이 버짓 스트레치 S 프라임이 있고, 그리고 로우 버짓 스트레치 S 프라임 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 프라임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쿼리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쿼리 스트레치가 아니라 앞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현재 시점의 레이블 데이터셋으로부터 어려운 데이터셋을 선택할 때는 이 S 프라임 하이를 쓰게 되고, 쉬운 example들을 선택할 때는 S 프라임 로우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레이블 데이터셋으로부터 선택할 때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정하고 있는데, 각 클래스마다 동일한 숫자로 이제 선택해서 제외를 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이제 클래스마다의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것을 조금 방지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또 한 가지 말씀 제가 안 드린 게, 이 S 프라임 하이랑 S 프라임 로우는 각각 어떤 스트레치를 사용하냐면 이 타이픽 클러스터라는 쿼리 스트레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타이픽 클러스터라는 거는 원래 로우 버짓 상황에서 적용하고자 제안된 쿼리 스트레치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uncertainty가 높거나 다이버시티가 높은 이제 방법을 이제 원래는 쿼리 스트레치에서 하이 버짓 상황에서 적용을 했다면, 이 방법은 로우 버짓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다이버시티는 그대로 유지하되 certain한, 그러니까 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데이터를 선택하면은 이때는 하이 버짓 스트레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nverse type cluster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S 프라임으로 사용하는 쿼리 스트레치를 다른 뭐 배지나 뭐 또 다른 쿼리 스트레치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좀 사용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픽 클러스터라는 거는 제가 여기선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레이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 셀프 스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 학습된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용하는 스트레치들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뭐 논문에서 좀 짧게 썼긴 하지만, 배지 같은 경우는 레이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버짓 상황에 따라서 레이블 데이터셋의 수가 다르게 되고, 그 수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거에 따라 좀 바이어스가 많이 레이블 데이터셋에 의존하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셋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타입 클러스터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도 이 S 프라임 하이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인버스 타입 클러스터를 적용하는데, 이 파란 색깔 실선이 무작위로 선택한 방법에 대한 결과이고, 이때 어큐러시 디퍼런스가 버짓이 작을 때 더 초록 색깔 선의 어큐러시 디퍼런스가 더 크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원래는 이 어큐러시 디퍼런스라는 거는 S 프라임 하이로 이그샘플을 선택해서 레이블 데이터셋으로부터 지웠을 때
그 얼마만큼의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하냐이고요. 그래서 버짓이 작을 때는 쉬운 이그샘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퍼포먼스 향상에 많이 영향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S 프라임 로우의 결과는 지금 안 적혀 있지만 원래는 S 프라임 로우가 더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파란 색깔 랜덤하게 선택한 것보다 낮게 나오는 유형의 커리 스트레치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S 프라임 하이는 이 로우 버짓에서는 높게 나오는 게 맞죠. 이와 같이 배지도 이 로우 버짓 상황에서는 파란 색깔 실선보다 높게 나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이론적으로 같이 살펴봤을 때 이 중간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하이 버짓일 때는 이 하이 버짓에 맞는 커리 스트레치를 적용했을 때 좀 더 좋기 때문에 이 초록 색깔 실선과 같이 파란 색깔 실선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 배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는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와 좀 다른 결과라서 레이블 데이터셋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마다 이제 동일한 비율로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것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데이터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이 여기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텝 2에서도 이 지금은 모델 어큐러시를 데이터 i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다라고만 이제 적혀 있는데 이 학습하는 내용이 수도 코드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레이블 데이터셋을 전체를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평가에 사용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제외된 데이터셋, 이 데이터 i 중에 일부는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쓰고 일부는 또 밸리데이션 따로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번 데이터를 지우고 만들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큐러시가 가장 낮게 나온 i, 그러니까 low, high 또 rand 이 세 가지 중에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치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select AL이 진행되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버짓에 따라서 세 가지 서브셋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아까 전에 이제 배지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와 동일한 이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황 색깔 선이 쉬운 이그샘플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S 프라임 로우라고 볼 수가 있고, 초록 색깔 선이 어려운 이그샘플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S 프라임 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그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 어떤 특정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버짓이 작을 때는 쉬운 이그샘플들을 선택해서 지웠을 때 어큐러시에 대한 하락이 무작위로 선택한 것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쉬운 이그샘플들의 영향이 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쉬운 이그샘플들을 좀 더 수집해 줄 수 있는 로우 버짓에 적합한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적절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랜지션 기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와 반대의 상황으로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주황 색깔 점선과 초록 색깔 점선은 랜덤, 그러니까 어큐러시 임프루먼트가 0일 때를 의미합니다. 거의 0일 때, 0과 가장 가까울 때.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랜덤한 방식으로 쿼리를 선택해주는 랜덤 셀렉션을 쿼리 스트레치로 적용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동일한 경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렉트 AL 방식을 다른 쿼리 스트레치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결과인데요. 이 프롭 커버 같은 경우도 로우 버짓에 적합한 쿼리 스트레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지 같은 경우는 하이 버짓 상황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쿼리 스트레치 방법이고요. 그래서 프롭 커버를 보시면은 이 로우 버짓에서는 성능이 좋지만 이 버짓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랜덤하게 선택한 방법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랜덤과 사실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가 버짓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야 점차 랜덤보다는 좋아지는 그런 accuracy improvement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와 반면에 select AL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서 랜덤보다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이 테이블표는 가지고 있는 버짓의 크기와 그리고 액티브셋의 크기에 따라서 이 여러가지 쿼리 스트레치와 여기서 제안하는 셀렉트 AL의 결과를 이제 비교한 그림이라고 테이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셀렉트 AL에서 하이 버짓 스트레치로는 배지를 쓰고 로우 버짓 스트레치로는 프롭 커버를 씁니다. 그래서 이 100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로우 버짓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프롭 커버가 다른 쿼리 스트레치들에 비해 가장 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버짓의 상황을 체크했을 때 로우 버짓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프롭 커버와 동일한 그런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약간 좀 미드 버짓을 가정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셀렉트 AL에서는 로우 버짓과 하이 버짓 그 중간의 트랜지션 지점이기 때문에 랜덤 셀렉션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랜덤 셀렉션과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이 버짓 상황 같은 경우는 하이 버짓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배지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서 배지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혹시나 이제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은 100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수집해 나가며 7000개, 25000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의 라운드로 이제 각 버짓에 따라 쿼리 수만큼 수집했을 때 성능의 향상, 그러니까 성능을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요약하자면은 현 시점 버짓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한 데리버티브 베이스드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같이 보여주게 되었고, 버짓 크기에 따라서 적합한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할 수 있는 셀렉트 AL을 제안하였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셀렉트 AL을 지금까지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작성된 내용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쿼리 스트레치를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이제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기존의 이제 능동 학습,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 방법 중에서도 그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로 그냥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버티브 베이스 테스트를 위한 실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도 사용하는 쿼리 스트레치와 달리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블 데이터셋이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비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완전히 좀 공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논문에 대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은, 감상평을 해보자면 이제 뭐 논문 구조 자체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좀 이론적으로 이제 잘 정립을 해서 제한 방법으로 얘기한 셀렉트 AL에 연결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많이 횡설수설했던 그런 게 좀 있긴 했지만, 그리고 뭐 기존에 연구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 같은 저자가 연구했던 이제 방법론이 타이피 클러스트라든지 프롭 커버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후속 연구에 좀 자연스럽게 되게 녹이는 것 같아서 자기가 본인이 했던 연구들을 계속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이 조금 뭐 친절하지 않았다. 이건 좀 개인적인 차이가 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이제 다른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했던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세웠던 이제 이론들을 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피겨의 순서도 좀 순서대로 좀 잘 안 돼 있었고, 언급이 그래서 좀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는데,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다 좋았던, 뭐 괜찮았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셀렉트 AL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드렸고요. 긴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